이제 이번에 성남에서 재선에 성공하신 더불어민주당 최만식 도의원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도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도민들하고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4년 동안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에서도 지금 또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어떻게 뭐 지금은 현안 같은 것들이 챙길 것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성남 출신 도의원 중에 재선이 두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국중범 도의원하고 저 최만식 도의원이 이제 초선 의원들 두 분을 좀 같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교육행정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도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판교 이산밸리, 테크노밸리 현장을 방문해서 세계적으로 창업이나 생태계에서 유능한 경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현장 직접 방문해서 네. 또 그 학교에서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의 한계성은 있지만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해결하고 네.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현장 방문 도정 활동을 이렇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역 현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지역구인 수정, 태평 1, 2, 3, 4, 산성, 양지, 복정, 유래동 이렇게 지역구신데 4년 동안 이 지역 현안들도 잘 풀어가셔야 할 텐데 어떤 현안들이 좀 있으며 또 어떤 뭐 해결 방안이나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태평 3동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산성동은 벌써 이제 철거가 시작되어 있고 그다음에 태평 2, 4동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교통 문제죠. 이래 신도시에서 이제 기존 시가지로 오고 가는 이제 교통 문제가 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래 트램선이 착공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또 이래 신사선의 조기 완공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문제하고 교통 환경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지 생활 안전 개선 문제 이런 사업들을 주되게 좀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트램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일반화되지는 않아 있는 그런 교통수단인데 이제 운행이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래 도시를 관통을 해요. 노선 자체가. 노선 자체가 이래 중심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트램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역할도 할 수 뿐만 아니라 네.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트램을 통해서 중앙에서 이래서 오고 가면은 집에도 가기도 편하고 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빨리 이래 트램이 완공돼서 멋진 이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남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아유, 드네요. 그렇죠. 예, 트램이. 자, 이제 잠시 10대 때 활동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참 기억에 남는 사업들, 정책들 많이 추진하셨는데 10대 때 포함해서 어떤 활동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10대 때 이제 경기도의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후반기에 맡았는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19가 아주 창궐할 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직격탄을 맞았죠. 모든 행사, 공연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문화예술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좀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 정책이 바로 경기도용 문화 뉴딜 정책이었죠. 100만 원의 기적이라든지 착한 여행 캠페인이라든지 경기예술 방방곡곡 예술 방송국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그런 숨통을 좀 튀게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가장 추진했던 게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조례인데 딱 작년 7월에 통과가 됐네요. 1년 됐는데 32억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경기도에서 성남, 의왕, 여주, 연천, 동두천을 중심 시범도시로 해서 5개 지역에 지금 연간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문화예술 쪽에 뭐 위원장도 하셨지만 워낙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렇게 선호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알려진 게 아무래도 BTS라든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미나리의 윤여정 씨라든지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K-팝, K-컬처가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나라의 힘은 그 경제라기보다는 전 문화의 힘이라고 봅니다. 네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없이 가지고 싶었던 문화국가의 힘이 경기도에서 실현되고 펼쳐진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문화의 그런 힘들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자, 이제 편안하게 좀 예전 얘기해 볼게요. 그 시의원 3선 하셨잖아요. 5, 6, 7대 시의원 하시고 도의원 한 번 하시고 이번에 재선. 제가 곱하기를 좀 해보니까 17년째 예, 17년 차죠. 제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7년째 맞으시는데 이 최만식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정치가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정치라는 것은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나 그런 정책들, 그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편성되어지고 네.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편안한 도의원, 편안한 선출직 공직자, 소통하는 도의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격의 없이 이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제가 17년 차 선출직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또 대학원 전공도 지방자치 전공하셨잖아요. 그 관련 행정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 연차만큼이나 그 측면에서도 의회 기능이라든가 지방행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98년도에 이제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 중원지구당 정치실장으로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었었는데 노사모 활동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 정치,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일을 한다면 좀 뭔가 변화되지 않겠나.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실현해내면서 실천해갈 수 있는 좀 젊은 인재들이 대거 지방에 진출하자. 네네. 그런 또 나름 노사모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 네. 지방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가져서 기초의회, 광역의회 이렇게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전에 그 최 의원께서 학생 시절에도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치 입문 계기도 아무래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그 예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학생 시절에 이제 총학생회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활동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착이 또 컸고 네. 그래서 이제 성남에서 그런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남에서 제2의 인생 살아보자라는 다짐을 해서 이제 성남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네. 또 성남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현실 정치를 제도권에서 하시는데 뭐 아내분 비롯해서 가족들은 아들도 한 분이 계신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 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진 거라고 보면 많이 되나요? 익숙해졌죠. 네. 처음엔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죠. 걱정을 아무래도 많이 이제 했죠. 예. 보좌관 생활을 할 때 저의 이제 생활을 봤기 때문에 이제 보좌관 생활도 이제 선출직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밤낮이 없잖아요. 밤낮이 없고 주말이 없기 때문에 가정 생활은 빵점.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이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누구보다 동네 이야기들을 저한테 다 해주세요.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대더라. 또 그러면서 또 저한테 거듭거듭 당부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세를 정확히 흐트러짐 없이 해라 이런 또 조언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동네 지역에 있는 복지관 가서 봉사활동을 매주 해요. 선거 때는 아무 말 없이 먼저 와서 열심히 선거를 좀 돕고 있는 1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게 생활을 해 오셔서 흔히 말해서 이 바닥이 정말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본인만의 의원님만의 힐링 방법이 있지 않으면 좀 지치기도 많이 지칠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좀 짬을 내서 이렇게 좀 충전하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그런 삶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죠. 네. 저만의 힐링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소통입니다. 네. 왜냐? 제가 뭐가 힘들고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네. 저 혼자 가슴에 쌓아놓으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고 나중에 몸에도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네.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만의 좀 색다른 힐링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여유가 된다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문화예술인이다 보니까 영화를 좀 많이 네. 즐겨봅니다. 사실 이제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저희 영화인들이 그 힘들어했던 그런 네.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속에서 알아주는 네. 대한민국의 영화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셔서 좀 직관해 주시는 것도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취미를 여쭤봤더니 결국 또 마무리도 문화예술 관련돼서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십사. 이제 4년 이후에 최만식 의원의 모습이 많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정치인 최만식의 향후에 남은 인생의 꿈은 뭘까? 아주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성남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 있는데 좀 과한 애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성남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성남을 위해서 일하는 네. 그런 최만식으로 남고 싶습니다. 예, 예.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민생을 생각하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도의원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민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방안을 찾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주변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